마신 김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는 팟캐스트 마신 김에 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요일에 돌아왔습니다. 오, 내 스스로가 너무 대견해. 오늘은 그동안 팟캐스트를 이렇게 간간히 올리면서 정말 개인적인 이야기들, 정말 술 마신 김에 좀 할 수 있는 좀 뭐랄까 진지하다면 진지할 수 있고 생각할 만한 거리가 있는 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런 거 말고 조금 더 가벼운 이야기, 가볍고 편하게 듣고 그냥 훌훌 넘길 수 있는, 정말 술을 마시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휘발성 넘치는 이야기, 그런 주제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최근에 제가 미니지님 나온 영상을 봤어요. 아마 보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미니지님이 나와서 영화 이야기 하시는 그 에피소드를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거기에서 미니지님이 나와서 이야기하셨던 내용들이 조금 있거든요. 영화와 취향, 그리고 감도라고 해야 될까요? 미니지님의 영감은 어디서 오는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했던 에피소드 영상이 두 편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를 저는 다 보지는 못했고 약간 한 70% 정도 봤는데, 그걸 보고 나도 취향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취향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취향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제 장바구니를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 영상에서는 미니지님이 영화를 베이스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 했던 이야기들이 뭐 큐레이션이라는 거는 취향의 자기소개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영화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의 취향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것들이 내가 어디서 좋은 걸 느꼈고 어떤 게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미니진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직접적인 나의 자기소개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막 언제나 그런 시네필, 뭐 본인 스스로는 시네필이라고 이야기하진 않더라도 영화를 잘 보고 그리고 그 영화에 대한 감상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 참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저는 그런 사람은 못 돼서 영화를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특히나 영화를 많이 안 봐서, 그럼 나는 나의 취향을 소개할 때 어떤 걸 중심적으로 소개할 수 있을까? 뭐 생각을 좀 해봤죠. 그랬더니 아무래도 나는 좀 돈 쓰는 거, 그러니까 돈을 소비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고 거기에 대한 감상을 이야기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도 내가 최근에 이걸 사봤는데, 너 그거 살 거야? 나 그거 써봤는데 하는 식으로 저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들을 소비 습관에서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렇다면 나는 장바구니를 통해서 나의 취향, 나를 소개하는 어떤 영상, 팟캐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장바구니라는 소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뭘 샀는지, 그리고 뭘 사려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산 것과 사지 않은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생각들을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본격적인 팟캐스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의 마실 것, 바로 커피입니다. 오늘은 커피를 준비했는데요. 원두는 빈브라더스의 원두예요. 초점 잡히나? 빈브라더스의 엘 오브라의 콜롬비아 싱글 오리진이고요. 워시드 옐로우 버번 품종입니다. 옐로우 버번 품종의 워시드 가공을 한, 그리고 컵노트에 애프리콧, 그레이프루트, 슈가리, 실론티 이렇게 적혀 있는데,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어떤 느낌일지. 아이스로 내려왔습니다. 음, 오, 이거 괜찮은데요? 저는 실론티랑 그레이프루트는
약간 자몽 필에서 나는 향긋 쌉싸름한 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자몽은 다른 시트러스 과일류에 비해서 되게 쌉쌀한 향이 조금 베이스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마냥 달게 느껴지지도 않고 마냥 향긋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뭔가 좀 그 중심을 잡는 쓴맛이 좀 있는 과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맛이 나요. 애프리콧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커피에스의 애프리콘 노트는 여전히 잘 모르겠는 느낌이긴 합니다. 이것저것 먹어봐도. 빈브라더스 원두에 관한 이야기로 어떻게 장바구니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봐요. 제가 빈브라더스 원두를 꽤 자주 사 먹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오프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는 어떤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오프라인으로 구매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뭔가 내가 사고 싶은 상품이 생겼는데 그게 오프라인에서 도저히 언제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다 하면 온라인으로 사지만 웬만하면 오프라인을 선호하는 이유가 저는 이런 물성을 만지면서 구매하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모습들을 늙었다, 올드한 시대다, 오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순 있겠지만 근데 저는 뭔가 이런 걸 만지면서 사는 행위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진짜로 사고 있다라는 느낌? 왜 요즘 시대를 대구독의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그 무엇도 소유할 수 없는 시대. 근데 오프라인으로 내가 뭘 사는 건 온라인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내가 소유한다라는 느낌이 조금 잘 들어서 웬만하면 오프라인 구매를 조금 선호하는 편인데 원두 같은 경우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들이 되게 많아요. 뭐 부산에 있는 유명 로스터리들이나 아니면 각 지역이나 똑같은 서울이라고 해도 조금 거리가 있어가지고 자주 갈 수 없는 곳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온라인으로 구매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프라인으로 갈 수 있는 위치다 하면 좀 가는 편인데 저의 생활 패턴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맥주, 주류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남들보다 시간이 많이 늦는 편이에요.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고 약간 이런. 물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겠는데 평균적으로는 조금 남들보다 하루를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가고 싶은 카페를 뭔가 생각이 나서 가려고 하면 그 카페가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는 시간이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거의 마감 직전이라거나. 그래서 좀 늦게까지 하는 카페들을 주로 가게 되는데 그런 늦게까지 하는 카페들을 찾다 보면 결국엔 빈브라더스만한 곳이 없더라. 9시 반인가까지 하니까 어 아무래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나의 생활 습관에 맞는 소비, 나의 생활 반경에 가장 잘 어울리는 소비 중에 하나인 거죠. 이 빈브라더스 원두라는 것 자체가. 물론 커피 원두 자체도 맛있기도 하지만 저는 빈브라더스 원두를 소비하는 게 제 생활 습관과 정말 가까이 닮아 있어서 소비하는 것도 있고요. 그 또 다른 하나는 이 원두에 관한 설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원두는 이 그라인더에서 요 정도 클릭에 맞춰서 뜨거운 물 몇 도, 그리고 뭐 1차 푸어, 2차 푸어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는 브랜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보자들도 쉽게 내가 매장에서 먹는 레시피로 내려 마실 수 있다는 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레시피가 있다면 알아서 내려두세요 하는 자유도도 준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좋은. 왜냐면 맥주는 사실 그런 게 많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맥주에서는 그런 걸 처음으로 정말 좋다라고 느꼈던 게 그 크래프트 브로스의 라이프 시리즈나 뭐 이런 것들 보면 뒷면에 어떤 홉이 들어갔고 이 홉에서는 이런 향이 나고 그래서 이런 음식과 궁합이 좋습니다 하는 것들을 적어 놓는 설명란이 있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좋다라고 느꼈어요. 뭐 맥주를 잘 드시는 분들은 그리고 많이 소비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맥주를 좋아하고 어떤 홉이 들어갔는지 대충 알겠고 뭐 이거는 어떤 스타일 저거는 무슨 맛 그리고 이런 음식이랑 먹으면 맛있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 잘 알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써 있을 때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어떤 마음이 훨씬 더 친절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직접적으로 사람한테 서비스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받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것. 그래서 저는 그런 데는 더 소비하고 싶어진다 하는 마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장에서 서비스 할 때도 그런 것들을 좀 지키고 싶어 하는 편인데 그렇지 못한 순간들이 되게 많아서 스스로 반성을 되게 많이 하고요. 뭐 반성한다고 참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라 참 스스로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소비라는 게 그런데 소비를 하고 싶어지지 않나요? 내가 이만큼 소비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가치를 주게 하는 그리고 나한테 그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구나라고 느껴지게 하는 소비들을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가요? 저는 그런 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무엇을 최근에 샀는가, 그리고 무엇을 담아놓고 있는가, 이걸 볼 건데요. 모든 쇼핑 플랫폼을 제가 이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기 시작하면 너무 많아지니까 그런 거 말고 약간 몇 가지 주요 소비 플랫폼들 위주로 한번 찾아볼까 해요. 일단 대표적으로 돈을 가장 많이 쓰는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네이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이버 장바구니를 이렇게 보면요. 제 장바구니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는가? 지금 장바구니에 정말 많은 상품들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 좀 중복적으로 많이 겹쳐서 들어있는 상품이 지금 지퍼예요. 오잉? 지퍼? 그 지퍼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지퍼고요. 이 지퍼가 많이 들어있는 이유가 제가 최근에 뜨개질로 파우치를 떴는데 저는 그 파우치가 뜨개 파우치들 보면 이렇게 끈을 연결해 가지고 만두 모양처럼 이렇게 쫙 쪄매는 그런 파우치들도 있지만 저는 뭐가 됐든 지퍼가 달려있는 파우치가 조금 더 수납이 용이하고 실용적이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파우치에 지퍼를 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지퍼를 봤는데 최근에 대충 사이즈를 재가지고 요 정도면 되겠지 하고 완제품으로 나와 있는 지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랄까 바느질만 하면 되는 그런 지퍼를 찾아서 하나 샀는데 사이즈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뜨개 편물이 생각보다 유연하거든요. 되게 스트레치하다고 하죠. 이렇게 잘 늘어나고 잘 줄어들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사이즈라고 생각해서 구매를 했는데 약간 오류가 난 거예요. 약간 미스가 난 거죠. 그래서 어 뭔가 한 번 더 구매하면 똑같은 실수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직접 재단해서 쓸 수 있게 아예 지퍼의 각 구성품을 따로따로 구매해야겠다. 요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지퍼를 뭐 나일론 지퍼, 쇠 지퍼, 니켈 쇠 지퍼 뭐 이런 식으로 온갖 브랜드에 들어가 있는 온갖 색상의 지퍼들을 후보 삼아서 이렇게 장바구니에 넣어놨고 상하지라고 해가지고 지퍼 마감 부분 그 지퍼가 이제 더 열리지 말라고 이제 마감하는 부분들의 부품이라던가 그것도 뭐 금, 은, 뭐 플라스틱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구까지 해가지고 좀 여러 개를 담아놨어요. 이런 것들을 담아놓고 이제 후보로 이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죠. 어떤 색상을 사야 이게 좀 잘 어울릴까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오프라인으로 구매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자재들을 다루는 상가가 있거든요. 동대문에. 그래서 어 요즘은 그런 부자재 상가가 소매도 따로 하시더라고요. 도매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 가서 소매로 조금 뗄 수 있으면 한번 떼볼까? 직접 보고 사는 게 조금 더 편하니까 라는 느낌이라서 한번 가볼까? 가서 거기서 보고 좀 비교해가지고 사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나 요즘 동대문 부자재 상가 가면은 또 실 상가도 있기 때문에 지하에 실도 가서 이렇게 쫙 보고 이게 온라인이 제일 싼 것 같다가도 그런 도매를 하고 있는 곳에 있는 상가들을 가면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고 또 실도 소재나 두께나 이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살 수 있으니까 유명한 실들을 거기서 사게 되는 경우들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담겨 있는 것이 항상 담겨 있는 것 필름입니다. 제가 또 필름 사진을 찍고 있기 때문에 필름을 항상 담아 놓는데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 사고 이게 전체적인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추세긴 한데요. 뭔가 어쩌다 이벤트로 뭐 몇 개 사면 하나 더 뭐라던가 아니면
이 필름 오늘 할인합니다. 이런 게 뜨면은 바로 구매하기 위해서 각 브랜드별로 또 필름을 담아놨는데요. 요즘은 영화용 필름에 많이 빠져 있어요. 뭐 시판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 사진용 필름들은 이제는 다 써봤거든요. 다 써봤고 뭐 몇 개는 진짜 몇십 롤까지 써봤을 정도로 많이 써봤는데 영화용 필름이 뭐냐? 말 그대로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필름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진을 찍고 그거를 이제 현상한다고 하죠. 그 필름에 상이 맺히게 하는 과정인데요. 그 현상 용액이 일반 사진용 필름이랑 영화용 필름이 달라요. 영화용 필름은 현상 비용이 조금 더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영화용 필름 특유의 또 색감이 있거든요. 그 필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필름 자체가 그 사진 전체의 무드와 색감을 결정하는 가장 큰 어떤 결정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그래서 요즘 영화용 필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수석 필름이라는 네이버 스토어에서 영화용 필름인데 일반 사진 현상, 일반 사진용 필름 현상하는 것처럼 쓸 수 있는 조금 더 간편하게 현상할 수 있는 필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 실제로 그 영화용 필름을 만드는 코닥에서 그렇게 작업이 되어 있는 필름을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소분해서 파는 거죠. 이제 그걸 개인적으로 감아가지고 파시는 건데 요 수석 필름에서 나오는 영화용 필름이 꽤 요즘 많이 사용하는 필름인 것 같아요. 어느 현상소를 가도 아 요거 수석 필름이죠? 라고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세요. 뭐 감도를 몇 해놓고 찍으셨어요? 어디까지 찍으셨어요? 요거는 어떠세요?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고 또 데이터가 많이 쌓이셔서 가서 이렇게 해도 이게 원래 영화용 필름 현상하듯이 현상하면 이렇게 딱 올바르게 나오는데 일반 사진 현상하는 것처럼 하면 색이 틀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많이 현상하시다 보니까 각 현상소에서 나름의 데이터가 쌓이셨는지 저는 일반 사진 현상으로 해도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최근에 사진집도 저 필름들로 많이 찍었는데 어, 네, 요즘은 영화용 필름을 많이 찍고 있어서 그 필름들이 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장바구니에. 그리고 또 무엇이 들어 있는가 하면은 뭐 펜 리필심 그리고 어 이게 뭐라 그래? 다이어리 내지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다이어리 쓰는 걸 좋아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조립식 이게 60 다이어리들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지들이 항상 필요한데 제가 다이어리 내지, 뭐 A5, A6 내지,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네이버 스토어 기준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사봤어요. 다 사서 써봤는데 개인적으로 저의 다이어리 습관과 어울렸던 건 데이스테이션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내지들이 저랑 잘 맞았어요. 조금 사무적인 느낌이긴 한데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고 종이 두께도 제가 원하는 종이 두께고 제가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저는 다이어리를 할 때 다꾸라기보다는 약간 형사수첩스러운 다이어리들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줄글로 다다다다닥 써놓고 막 꽉꽉 채워서 쓰고 이런 다이어리를 조금 좋아하는 편인데 그렇다 보니까 다꾸에 맞춰서 나오는 그런 다이어리 내지들은 저랑 좀 잘 안 어울리더라고요. 뭐 물론 이제 아예 그냥 뭐 그리드지라던가 그냥 줄만 들어가 있는 내지 같은 경우는 사실 뭘 사도 상관없다라는 느낌이긴 한데 그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이 폭의 크기, 그리드의 어느 정도의 불투명함, 뭐 두께 약간 요런 정말 미묘한 차이로 나와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가 좀 나뉘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사람들이 많이 돈을 써본 것들은 그 미묘한 차이들이 본인만의 기준들이 생기잖아요. 다이어리 내지 같은 경우는 전 좀 그런 것 같은데 어, 데이스테이션 게 저한테는 정말 잘 맞았습니다. 뭐 제일 좋은 건 아무래도 진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다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은 브랜드에서 얼마 이상 구매하면 뭐 배송비 무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브랜드 안에 내가 얼마나 마음에 드는 내지들이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데이스테이션 내지들은
마음에 드는 게 많아서 한 번에 살 때 왕창 사가지고 배송비를 조금 아낄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펜을 예전에는 막 하나씩 하나씩 여러 개를 사가지고 이 색깔은 이 펜, 이 색깔은 이 펜 이런 식으로 막 썼었는데요. 요즘은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필기감 좋은 펜을 멀티로 멀티펜으로 팔고 있으면 그걸 그냥 사서 쓰는 요즘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동아 큐노크 그리고 파이로트 주스업 이렇게 두 가지를 정말 많이 쓰는데요. 둘 다 중성 잉크펜이고 제가 동아 큐노크를 진짜 오래 썼어요. 이게 제가 고등학생, 대학생 때부터 쓴 것 같은데 대학생 때부터 썼던 이유가 이게 속건성 중성펜이어가지고 되게 빨리 마르고 되게 진해요. 그래서 눈에 확 들어오고 빨리 마르기 때문에 이게 손 대도 이렇게 막 왜 펜 중에 잘 안 마르면 손 이렇게 싹 스쳤을 때 그 잉크 스친 자국들 남잖아요. 그게 진짜 저는 보기가 싫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너무 좋고 파이로트 주스업 같은 경우에는 동아 큐노크보다 훨씬 부드럽게 써지는 느낌이긴 한데 얘는 큐노크보다는 조금 덜 빨리 마르는 그래도 얘도 빨리 마르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 필기감이나 중성 잉크 펜으로 좀 유명한 펜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두 가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동아 큐노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써서 그런가 리필심을 판매하는 데가 좀 몇 개밖에 없어가지고 한 번 살 때 그냥 박스 단위로 사가지고 쓰거든요. 그래도 금방 써요. 생각보다 펜을 어차피 두 가지밖에 안 쓰다 보니까 금방금방 쓰더라고요. 잉크 소진 속도가 좀 빠른 편이에요. 다이어리 쓸 때 거의 다 펜으로 쓰다 보니까 그거 말고는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 있는 장바구니에 들어가 있는 건 없고요. 사실 장바구니에 들어가 있으면 살까 말까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인터넷 창을 엄청 많이 켜놔요. 얘를 살지 말지를 인터넷 창으로 계속 보면서 사? 마라? 장바구니에 넣어놔 봐? 마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항상 되어 있는데 그렇게 켜져 있는 인터넷 탭들을 조금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백진주 쌀 이런 거, 쌀 품종 이런 거. 백진주 쌀 맛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번 사서 먹어봤는데 품종도 품종이지만 이 뭐라 그래 쌀도 브랜드가 또 다 있으니까 또 백진주 쌀도 있고 백진주 검색하면 줄줄이 나오죠. 수향미, 경기미, 고시히카리, 신동진, 영호진, 뭐 골든 퀸 이런 것들 다 있고요. 이게 쌀도 쌀마다 좀 맛이 다 다르고 밥 지었을 때 느낌도 다르고 저희 집은 잡곡밥을 먹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엄마의 취향대로 쌀을 구매하는 편이긴 하지만 또 잡곡밥에 넣었을 때 또 맛이 또 다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카리테라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면 여기에 미소랑 뭐랄까 코우지라고 하면 맞나요? 뭐 녹두 미소, 팥 미소, 금귤 시오코우지, 쇼유 코우지, 그리고 아마코우지, 카리테 미소, 그리고 여기 누룩 조미료들 정말 맛있습니다. 요 누룩 관련된 조미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관심 있으신 분들 이런 것들 좀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리테거든요. 카리테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스토어가 뜹니다. 여기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향수 제가 정말 사고 싶으나 제가 저한테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사지 못하는 향수들도 있는데요. 킬리안의 문라이트 인 헤븐 저한테 정말 안 어울리는 향수 같아요. 근데 언젠간 정말 사고 싶은 느낌? 제 기준 정말 멋있는 어른이 뿌릴 것 같은 느낌의 향수 중에 하나예요. 뭐랄까 되게 본인의 커리어가 굉장히 탄탄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영역의 삶도 굉장히 잘 영위하면서 따뜻한 웃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뿌릴 것 같은 향. 킬리안의 문라이트 인 헤븐. 언젠가 사보고 싶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그래서 네이버 창을 열어놨고 그리고 그라나롤로 치즈 스낵. 그라나롤로에서 나오는 치즈 스낵 있는데 이거 치즈 스낵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술안주로 진짜 예전에 제가 자주 가는 바에서 이거 먹고 이거 뭐야 이러고 이제 바로 장바구니에 담아놨던. 근데 최근에는 구매를 하지 않아가지고 창으로만 켜져 있어요.
혹시나 좀 짭짤한 치즈 안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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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건 구매해가지고 이제 꺼도 되는데 토토로 아트북이 있어요. 제가 지브리에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토토로예요. 많은 분들이 저 토토로 제일 좋아해요 이러면 엥? 토토로? 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좀 토토로가 제일 귀엽지 않아요? 라는 느낌이기도 하고 아니 지브리 마스코트잖아요. 토토로 엄청 귀여운데? 라는 느낌이고 토토로 영화 이렇게 지브리 스튜디오 안에서 이제 토토로를 만들고 나왔던 그리고 만들기 전에 그렸던 것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아트북이 나온 게 있는데 그거를 항상 살까 말까 하다가 작년에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내려도 될 것 같아서 요거는 삭제하는 걸로 하고 뭐 뜨개 실에 관련된 도안들도 많이 올려놨어요. 이게 도안들도 유료 도안과 무료 도안에 또 약간의 감성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남성이기 때문에 보통 여성 사이즈의 도안들이 훨씬 많아서 남성 사이즈의 도안들, 유료 도안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이즈가 크게 나오는 이런 것들은 좀 사야 되는 도안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이제 항상 올려놓고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한번 떠봐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사놓은 것들이 조금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일을 하다가 어떤 손님분이 필름 카메라를 이렇게 메고 오셨는데 스트랩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스트랩 저 브랜드 이러면서 제가 넣어놨던 게 있는데 토폴로지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스트랩이 있어요. 근데 이게 카메라 스트랩으로 써라라기보다는 그냥 멀티 스트랩 같은 느낌이거든요. 제가 이 브랜드를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가지고 알고는 있었는데 이걸 카메라 스트랩으로 써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걸 하고 오신 걸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네이버에 이렇게 토폴로지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사이트에서 스트랩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제가 원하는 색상과 두께가 맞는 게 없어가지고 이게 매장에 성수에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매장이랑 또 다른 정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토폴로지 스트랩을 지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토폴로지 스트랩 좀 카메라에 다르면 너무 이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으로 지금 거의 한 90% 넘어왔어요. 좀 있으면 구매 직전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또 사진집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당연히 따라오는 어떤 무언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포토 프린터입니다. 심지어 휴대용 말고 집에다가 쓰는 프린터인데 사진용. 그러니까 사진용 프린터와 그냥 일반 프린터가 다른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조금 더 색감 구현에 최적화되어 있는 프린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조금 더 섬세하게 색깔을 뽑아주는 프린터를 포토 프린터로 구분을 한다면 이제 제가 보고 있었던 건 앱손이라는 브랜드 프린터로 유명하죠. 앱손에서 나오는 에코탱크 L8050 모델인데요. 얘를 지금 사내 만에 이러고 있거든요. 왜냐면 사실 어 이게 뽑아서 보는 것과 화면으로 보는 것의 사진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뽑아서 보는 어떤 그 마무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진의 완성은 결국 출력해서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뽑아서 보고 싶은데 사진이 한 장 뭐 출력하는 거는 그냥 요즘 워낙 출력 브랜드들 많고 킨코스 이런 데 가서 뽑아도 되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냥 그때그때 뽑아서 보고 싶고 특히나 사진집 작업하다 보니까 바로 출력해가지고 결과물을 확인해 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그리고 또 한 푼 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럴 바엔 프린터를 하나 살까 이러는데 프린터 살 돈이면 사실 얘가 지금 4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프린터 하나 살 돈이면 사실 사진집을 그냥 찍어보는 게 나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진짜 사고 싶다. 옛날부터 그냥 포토 프린터 사고 싶었는데 이러면서 계속 막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있고 사실 휴대용 포토 프린터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휴대용 포토 프린터를 사면 이렇게 그때그때 사진 찍어가지고 출력해서 그때그때 선물하기 좋으니까 그래서 고민을 했었는데 어, 그렇게 하진 못했어요. 휴대용 포토 프린터를 살 바에 이거 조금 더 보태서 그냥 포토 프린터를 사지 이런 느낌. 그 보태보태병 아시죠? 그래가지고 어 결국에는
아직 마음속에 담아만 두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 좀 마음을 담아두고 있는 거는 그 김선익 사진 작가님의 사진집을 조금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이건 사실 가격이 얼마 안 하거든요. 15,000원 정도 하는 아이솔레이션 작품집인데 사진책인데 요거를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요즘 이러고 있어요. 왜냐면 사실 얼마 하지 않을 뿐더러 어 이게 나온 지 좀 됐거든요. 근데 제가 김선익 작가님을 최근에 알게 됐어요. 최근? 네, 뭐 얼마 안 됐어요. 안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작가님의 이 시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너무 사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들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한 요 정도가 이제 제가 이 최근의 장바구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오늘 그러니까 다른 플랫폼에 담아놨던 그리고 구매했던 것들도 얘기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하도 이 맥시멀한 소비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겨우 네이버 하나만 털었을 뿐인데도 지금 카메라에 지나는 시간이 30분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상은 진행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이걸 편집도 해야 되잖아요. 사실 원래 소비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이렇게 겸사겸사 끼워 넣으면서 얘기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제가 오늘 말하고 싶었던 건 그 미니지님의 영상과 함께 더불어 나의 장바구니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가 그리고 사고 싶은 것과 살 수 있는 것의 사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사실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건 나는 이 물건을 사고 싶은 이유가 이 물건을 샀을 때의 나의 모습을 사고 싶었던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거의 뭐, 이거 맛있어요. 이거 진짜 사고 싶었잖아요. 아, 사실은 이게 뭐 이러면서 계속 그냥 장바구니와 내가 사고 싶었던 걸 담아놨던 이야기들만 하게 돼가지고 지금 조금 당황스럽기 시작했어요. 그 장바구니에 담겨 있는 물건은 사실 물건 자체를 사고 싶었던 마음인 것보다는 그걸 쓰고 있는 나에 대한 어떤 모습, 그걸 쓰고 있는 나를 사고 싶었던 게 아닌가. 약간 그런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다이어리 내지랑 뭐 필기구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내지, 이쁜 다이어리 이런 걸 사면 왠지 내가 기록하는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스트랩 이야기했던 게 카메라 액세서리를 사면 더 좋은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요리 재료 이런 걸 사면은 내가 더 맛있는 요리, 더 재밌는 요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걸 계속 사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맥락으로 생각해 보면 나는 그 물건을 진정으로 사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물건을 삶으로써 거기에 약속된 어떤 생활, 그 약속된 삶의 모습, 향유하게 되는 나의 인생 같은 것들을 사고 싶은 게 아니었나 한 생각이 문득 들었었어요. 그게 이 장바구니를 소개하는 것, 나의 취향을 공개하는 것에 되게 핵심적인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미니지님의 영상으로 이야기를 다시 되돌아가 보면 미니지님이 그 영상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 내 작업이나 어떤 이력 그리고 갖고 있는 논란 이런 것보다 내가 어떤 영화를 좋아하고 그 영화 안에서 무엇이 마음에 들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더 직접적으로 소개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 장바구니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아닌가. 내가 담아둔 건 상품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 그래서 결제를 이미 한 것, 그리고 결제를 아직 미루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나는 실제로 이거를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구매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죠. 이미 저는 다이어리를 쓰고 있고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꾸준히 구매해 오고 있어요. 그리고 필름 같은 경우도 내가 이미 사용해서 나의 취향에 맞는 것들을 꾸준히 구매하고 있고 이왕이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구매하지 않은 것.
뭐 향수라던가 사진집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내가 아직 그만한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서 내가 나의 취향을 넓히고 더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가. 아직 구매하고 있지 않은 것에는. 여러분들의 장바구니에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내가 이미 너무 꾸준히 잘 사서 쓰고 있는 거는 이미 내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의 모습이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아직 사지 않은 것, 사려고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들은 뭐 금전적인 여유가 되지 않은 경우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도 사지 않은 것들에는 내가 저렇게 되고 싶다. 내가 저걸 사용하는 사람이고 싶다라는 어떤 모습,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열망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은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의 장바구니는 그랬고요. 사실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이 뒤쪽에 정말 짧은 이야기들이었어요. 이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그냥 영감이죠. 미니진님의 영상을 통해서 내가 영감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런 걸 갖고 싶고 혹시나 뭐 본인들은 어떤지 나는 어떤 걸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은 무엇인지 이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또 재밌지 않나. 네,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근데 커피가 엄청 많이 남았거든요. 한 모금 또 마시고. 이게 또 이름은 마신 김에라고 지어서 항상 마실 것을 준비하기는 하는데요. 이게 혼자 떠들다 보면 마실 타이밍을 참 못 잡겠어요. 그래서 게스트를 조만간 한번 또 섭외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고 싶은 게스트 있으시면 제가 섭외를 한번 해볼게요.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이 팟캐스트가 마음에 드셨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혼자서 이렇게 떠드는 팟캐스트를 재밌게 들어주시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나 혼자 신나서 떠드는 거를 옆에서 듣기만 하는 게 또 재밌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좀 흥미로운 시간, 재밌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좋은 저녁 되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